오늘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에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필수 의료 인력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이제 기자가 의료 대란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의료 현장 가보라고. 비상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바로 엿새 만에 응급실을 찾은 거죠. 뭐 격려하고 뭐 이를테면은 뭐 필수 수가도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통령이 요게 가는 거는 이미 어제 오전에 이제 다 알려졌는데 엠바고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기자들 이제 뭐 이제 저도 이제 용산 출입 기자나 기자들 많이 하니까 그 이제 엠바고 풀리기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프려면은 의정부로 가라. 거기는 세팅이 완벽하게 돼 있어서 거절도 안 당할 것이고 어떤 수술이라도 다 받을 수 있으니 이제 거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농담식으로지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장을 대통령이 가는 게 꼭 이게 능사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보고받고 취합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이 붕괴돼서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는 완전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어디까지 무너져야지 완벽하게 무너졌다라고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왜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응급실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되게 현실 인식이 아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지금 기사 나오는 게 너무 심각해요. 또 지금 SBS 그 보도 보면은 이틀 연속 지금 산모가 구급차에서 애 낳았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지금 어저께 이제 박민수 차관이 얘기한 거는 5군데 응급실이 지금 부분 운영된다. 그게 뭐 막 지역에도 있지만은 2대 목동병원 막 이런 데 있거든요. 수요일마다 이제 진료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군의관들 지금 뭐 파견하겠다라고 하는데 MBN 보도 보면은 반도 안 왔다라는 거예요. 강원대병원에 다 오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왔다.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갔는지 뭐 시차가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제 MBN이 그렇게 보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지금 해결이 되냐? 제가 이제 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대통령은 사진 찍으러 가셨는지 진짜 궁금해서 갔는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여기 가가지고 그러면 해결책이 나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뭐 지금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국민들은 이제 복장이 터지는 거죠. 네. 안심하러 가서는 안 돼요. 현장 방문은 진짜 현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현장의 실상을 봐야 되는데 대통령이 방문하신다고 하면 미리 여러 가지를 다 세팅해 놨을 거예요. 그런 현장 방문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격려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간 건데 그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런 의미 없는 현장 방문보다는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준비 없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뭐 LH에서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 여기 살기 너무 좋아요 하면서 한 1억 6천 정도 들어가지고 내부 인테리어 싹 해갔더니 대통령께서 여기 살만하네요.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으셨잖아요. 의료 현장 방문은 어쨌든 그런 준비된 세팅된 사전에 다 문제없이 준비된 그런 거 가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한번 가보셔라. 본인 못 가시면 참모들이라도 한번 가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응급실 현장 다녀오고 나서라서 언제 가기로 이게 결정이 된 건가 이것도 기자들이 좀 물어봤었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지난주부터 내부적으로 검토됐던 사항이다.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또 가면 갔다고 뭐라 그러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앵커님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안 문제니까 응급실에만 집중해 있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의료 시스템 자체가 지금 붕괴가 되게 생겼다니까요. 올해 1학년들 수업 거부했죠. 내년도 그럼 신입생들하고 같이 공부나 수업을 받아야 돼요. 7,500명. 과연 그거를 수업이 가능할까라는 것.
그러면 올해 들어온 학생, 내년에 들어올 학생들이 또 수업 거부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 올해 졸업생들, 내년 졸업생들 시험을 안 보잖아요. 의사 자격고시 안 보잖아요. 그러면은 군의관 어떻게 해요? 공보위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의사 배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공의도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정말 응급실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이 부족해서 배출이 안 돼가지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는 계기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지. 응급실 군의관 파견하면 되겠구만. 여러 가지 뭐 공보위 파견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차관이 우리는 별로 잘못한 거 없어요. 진짜 자꾸 정말 언론의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대책. 자, 우리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해결할게요. 라는 마스터 플랜을 좀 제시해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집과 비뚤어진 인식이 저는 이 참사를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굴복시키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설 노조도 굴복시키고 이를테면 뭐 운송 노동자들 뭐 다 굴복시키고 끝까지 공권력을 동원해서 뭔가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검사 시절에 오랫동안 검사를 했던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만 선거운동 정치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선거운동인데 특히 대통령은 정치 이제 뭐 야당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싸우는 게 중요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뭐 야당 시절하고 다르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고. 근데 그걸 안 바꾸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냐면은요. 의사들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의료계 내에서도 예를 들면 의사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간호사, 그 간호조무사 뭐 등등 해서 여러 직군들의 일종의 의료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의사들 내도 다 똑같은 의사들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 다르고 예를 들면 전공이 다르고 전문이 다르고 개원이 다르고 무슨 과냐 이게 성형외과냐 뭐 내과냐 무슨 뭐 심장 흉부 전문이 다 다릅니다. 이거를 본인들이 유리하게 이를테면은 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으니 의사들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협력을 하고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의사들을 다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어요. 이게 저는 몇 년이 참호전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좀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의사들이 옛날하고 달라요. 뭐가 달라졌냐면은 지금은 집안이 부모가 의사인 사람이 애들도 의사인 경우가 많고 소위 말해서 강남 8학군에 잘 사는 사람들이 의사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애들 휴학했잖아요. 의대생들. 죽어도 빨리 졸업해가지고 빨리 의사대 와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야 휴학해. 야 그냥 해외 연수 가. 군대 가. 그냥 군대 가. 일단 시간 버는 거 버티는 거예요. 이거 올해 지금 3,000명 안 나오면 내년에 3,000명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지금 이거 해결이 안 되면은 이미 국민의힘을 열정적으로 지지했던 그 직군들이 지금 다 욕해요. 제가 지금 제 친구들도 의사도 많고 많은데 다 욕합니다. 지금.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은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가장 착취받던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씩 받으면서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100시간씩 막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피해의식이 가장 크고 뭐냐면은 이 구조 자체가 내가 지금 이걸 군대 갔다 오듯이 이거를 하면은 그 이후에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일단은 기대 심리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얘들이 이제 뭐 기분 나빠서 파업한 게 아니라 보니까 완벽하게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이게 지금 정글처럼 되겠구나 의료계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전문의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빨리 의료 시장에 들어가서 안착해가지고 시장을 고객을 확보하는 게 내 생존을 위해서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너무 꼬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를 죽어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패배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사람이 더 죽어야지 이게 지금 해결이 될지 진짜 감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사실 이제 취재 방식 놓고도 말이 좀 나오고 있긴 해요. 사실 어제 응급 현장에 갔을 때 전속 취재라고 해서 기자단이 풀 취재라고 저희가 하죠. 이제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모든 기자가 갈 수 없으니까 대표로 기자, 뭐 영상 기자, 취재 기자 이렇게 해서 같이 보내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 전속 기사가 취재하고 이제 퍼뜨리는 방식.
전속 취재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는 응급센터다 보니까 의료진과 환자를 고려해서 전속 취재 진행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추석 민생 물가 때문에 마트 갔을 때도 전속 취재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전속 취재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나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안 맞죠.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도 되게 좀 정제된 것들만 보여주겠다. 국민들에게 뭔가를 감추고 싶어 한다.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공인이라면 활동과 메시지는 국민 앞에 낱낱이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밝혀져야 되지, 그냥 무슨 어떤 다큐멘터리 찍는 것처럼 그냥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면 그것은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움츠려드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겁이 많은 것 같아요. 대통령을 이렇게 내놨을 때 과연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좋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더 실망감만 늘어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겁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감추고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주고 편집해서 보여주고 움츠려드는 거죠. 이게 바로 대단한 위기 신호라고 전 보여져요. 자신감이 없는 거잖아요, 국정 운영에. 그래서 자꾸 참모들도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려요. 북한 스타일이죠. 이런 게 전형적으로 북한이나 뭐 현장지도? 현장지도하고 거기에서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뭐 거기에서 자료 뿌리면은 노동신문이나 나머지가 받아가지고 논평하고 이거잖아요. 북한 스타일이었다. 예. 독재국가, 전제국가, 뭔가 그 좋아하시는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에서 마사지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이제 뭐 좋은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유 응급실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가정이면 그런데 그거를 보도 자료는 뭐 이렇게 다 했다 뭐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인가 이런 돌발 상황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기자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전형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위축되고 있어요. 지금 맞아. 이게 그러면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스타일과 통치 스타일을 봤을 때는 더 어디로 튈지로 모르겠다. 이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편집증적인 현상도 보인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대단히 네. 위험한 거예요. 대통령실이 근데 추석 연휴 앞두고 지금 전국 17개 광역시 또 17개 광역시도 권역 응급 의료센터에 대통령실 비서관 급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전형적인 전시성 행정이에요. 이게. 전시성 네. 행정이다.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서관 둥절 아닙니까? 나는 왜 여기 와서 왜 대통령실 근무를 하는데 아니 거기서 뭐 환자들이나 의사분들 거기 있는 직원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 즉각 대통령실 비서관이면 엄청 힘이 세잖아요. 각 부처에 연락해가지고 빨리 해결해줘.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의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군의관 더 보내줘 여기. 그럼 공보위 더 보내줘 이렇게 할 건가요?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가야 할 곳은 병원이 아닙니다. 권역의료센터 아닙니다. 어딜 가야 되느냐? 119 구급차를 타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자, 나 지금 다리 부러졌어요. 자, 병원 갈게요. 119 구급대원들이 각 병원에 연락할 거 아니에요. 이 병원에서도 안 된다. 저 병원에서 안 된다. 10곳, 20곳 뺑뺑이 돌고 아, 현실이 이렇구나. 이거를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참모들이 할 일이지 현장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대책 나오는 게 만들게 하는 것이 참모들이 할 일이지 거기 가가지고 의사 없네요. 여기 어떻게 할까요? 막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일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치겠는데. 미치지는 마시고요. 자, 이게 비서관들이 누가 있는지 제가 한번 그 직책을 말씀드려 볼게요. 총무비서관, 뭐 국정기획비서관, 뭐 인사비서관, 법률비서관, 뭐 대외협력비서관, 정무비서관, 지방시대 비서관. 이분들이 가면 뭐 하나요? 인사비서관이 가서 뭐 해요? 여기서?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요? 뭘 그러니까 알아먹기는 하나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연락책을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직원들이 만약에 상주를 해가지고 그게 바로바로 반영이 돼서 한다는 이러면은 연락책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1도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거고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그냥 기사를 보십시오. 지금 기사를 봐요. 지금 뭐 제가 뭐 몇 개 얘기해 드릴게요. 그 응급실 뭐 이 기사도 나왔지만 2살 아기가 네. 지금 11곳에서 예, 이송 거부돼서 11곳에서 지금. 이송 거부돼 가지고 한 달째 지금 의식 불명이에요. 받아주는 곳이 없어 가지고 그 119 구급대원이 어머니한테도 같이 전화 돌리라고 하고 있고 요즘은 구급대원들이 그냥 그 얘기를 한답니다. 걸어 들어가십시오. 예, 걸어 들어가십시오. 자, 병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러니까 배후 진료가 있어야 되는데 수술을 못 하잖아요. 일단은 거의 거부를 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받았는데 우리가 안 돼가지고 돌려보냈는데 정부 보건복지부인가 거기에서 이제 징계를 했어요 이거를. 근데 애시당초 안 받아버리면 징계를 안 받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받아서 넘기면은 징계를 받지만 예. 아예 받지를 않으면은 징계를 안 받으니까. 징계를 안 가보니까 병원에 사실상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내부 지침으로 웬만하면 받지 말라는 거야. 당장 심정지 아니면 죽을 거 아니면은 받지 마.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감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환자들을 미어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뺑뺑이가 나는 거죠. 이게 제가 가봐서 합니까? 제가 거기 상주해가지고 언론 보도나 좀 제대로 보라고요. 맨날 조중동이 얘들 우리 편이었는데 왜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보도하냐라고 수석이 투덜댔다라는 얘기도 지금 장성철 소장님이 해주셨는데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런 오죽하면은 조중동이 이거 가지고 지금 쓰겠냐고요.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진짜.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응급실 뺑뺑이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라는 얘기가 정부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는 어제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한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의사협회가 박민수 차관의 망언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의사도 중증 경증 가려내는 거 쉬운 거 아닌데 무지한 발언이다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경증인지 중증인지 파악하는 것이 의사가 할 일이잖아요. 정말 그냥 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말이 어눌해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있는 것인지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 그냥 그것이 부정맥인지 아니면 심근경색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라고 의사들이 있는 거고 협업 시스템을 갖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말할 수 있다고 전화할 수 있다고 이것은 경증이야. 이런 사람들은 응급실 가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응급실 지금 포화 상태야. 뺑뺑이야.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보건복지부 차관이 어쨌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인가. 이분 하도 비판 많이 받아가지고요. 한 2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3차 진료 기관부터 먼저 간다든지 응급실에 너무 많이 간다든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 다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뭐 이렇게 위험이 있을 때 또 좋은 큰 대형 병원으로 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낮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적으로 조율을 하면 되고 예를 들면 자가 부담률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잖아요. 다만 그거를 이제 250%를 높이겠다 갑자기 아예 응급실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맞는지는 그렇고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옵니까? 뇌에 스트로크 와가지고 뭔가 이상해요 지금. 말이 좀 어눌하고. 예, 하지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뭐 전화 여부로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고 지금 다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이 상황인데 이거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게? 김종욱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에 이제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사람은 사실상 이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를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사퇴 요구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몇 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제 응급실 야간 대통령 현장 방문에도 이 박민수 차관이 수행했잖아요. 네. 대단히 신임하시는 것 같아요. 안 바꿀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으로서는 답답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 집값 문제 때문에 정권이 망하고 정권 교체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자신 있습니다. 집값 잡습니다. 곧 뭐 정리됩니다. 계속 긍정적인 말만 하셨잖아요. 국민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거랑 다른 괴리된 현상. 그것이 국민들이 그 정권을 다시 선택하지 않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는데 이 의료 대란 때문에 윤석열 정권 이미 망한 것 같고 다음번
보수가 다시 한번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안 돼.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박민수 차관이 대통령에게 어떠한 신임과 또한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잘못 보고하고 괜찮아요 계속 보고하는 사람 때문에 국민의힘과 보수파가 망하게 생겼다. 그런 위기감을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대통령이 안 바꿀 것 같아요. 대통령은 이거를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의사협회나 이제 전공의들이 박민수 교체하라. 이제 일단은 교체해야지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쪽의 요구에 굴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안 바꿀 거다. 만약에 바꾸면은요. 대전환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박민수를 바꾸든 누구를 바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문제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을 바꾼다라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든지 뭔가를 대대적인 게 없으면 이거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